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내석학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함수의 수열과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quences and series of functions. 자, 먼저 우리가 무한급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한급수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아니면은 1학년 때 미분적분학 시간에도 배웠겠죠. 자, 그래서 급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정의는 우선 수열 AN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AN을 sequence of, 이제 시퀀스를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SEQ로. 그래서 sequence of real number, 즉 실수로 이루어진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리즈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denoted, 자, 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이 시리즈는 defined to be the limit, the sequence, 즉 어떤 시퀀스 SN의 리미트로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퀀스 SN은 무엇이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즉 이 수열 ak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더한 그 합을 sn으로 정의를 하면, 자, 이 sn의 리미트로서 바로 우리가 이 시리즈가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리즈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 sn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이것을 파셜섬이라고 불러요. 파셜섬. 한국말로는 부분합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AK, 즉 수열의 각 항들을 우리는 그냥 텀스라고 하겠죠. 텀스, 파셜 썸스. 그러니까 부분합들 그리고 항들. 한국말로는 항들.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정의 7.1. 자, 그러면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급수의 정의는 이렇게 됐고요. 더 시리즈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said to converge to s.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provided, 자, 아까 전에 위에서 정했던 이 부분함의 리미트가 s로 갈 때 우리는, 자, 이 시리즈가 s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sn, 부분합 sn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쓸까요? sn diverges, 이
그러니까 이 수열이 되겠죠. 부분합은 수열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합이 발산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급수가 발산한다고 합니다. 다이버지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렴과 발산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컨버지, 스트레스, 그리고 다이버지.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물론 이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 값은요,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n 아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이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이것은 당연히 부분합을 이용을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자, 이런 등호가 성립하게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r을 임의의 실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요, define ak, 수열 ak를 이제 r의 k-1승을 갖는 이런 수열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이 sn, 자, 이 부분합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값은 자, 이것은 당연히 ak가 r의 k-1승이니까 r의 k-1승.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 값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을 해주면 1-r분의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r이 1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r이 1이면은 r의 k-1승, 즉 1의 k-1승은 다 1이잖아요. 그러면은 sn은 1을 n번 더한 거니까 n이 되겠죠. 만약에 r이 1인 경우에는.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은 이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n 값은 당연히, 자, 여기 요것은 1보다 작을 때는 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1-r의 n승.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 이 리미트 값은 1-r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그러면 이 sn은 물론 다이버지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r이 1인 경우에는 1, 2, 3, 4, 5 n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n이니까 무한대로 갈 거고,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S1은 A1까지만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일 때 AK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에 K-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니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니구나. K-1승이니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SN은 1, 0, 1, 0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0과 1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진동하니까 진동 발산이고, 자, 그리고 만약에 R이 1보다 크면은 무한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진동 발산하겠죠. 뭐
뭐 예를 들어서 r이 2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이러면은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겠죠. 자, 어쨌든 SN은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이버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SN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K-1. 자, 요거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SN의 리미트가 바로 이 급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converges to 1-r 1 이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다이버지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급수에 대해서는 캘큘러스 시간에 대충 배웠을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분합을 계산을 하면은 그 부분합의 정확한 형태를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그 급수의 합이 정확하게 얼마의 값을 갖는지 이런 것에 비하면은 훨씬 비교적 쉽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해석학에서 다루는 것은 급수의 합의 값이 얼마냐 그것보다도 이 급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것을 판별하는 것을 하는 것을 메인으로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수열 급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혹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는 뭐 함수의 수열 혹은 급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뭐 어디서 수렴하고 어디서 발산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7장 1절에서는 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한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7.1. 자, 우선 만약에 이 급수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k가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각항 ak가 있죠. 이 ak가 k가 무한대로 갈 때 ak의 값은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처음 배우는 이 급수의 수렴과 관련된 정리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명제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ak의 리미트 값이 0이 아니면은 자동으로 이 급수의 값은 다이버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가령 s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자, 그럼 당연히 이 부분합의 리미트도 s로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an 자, 이것은 s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a1부터 an까지 더한 거고, 그리고 빼기 sn-1 하면은 자,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한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에서 첫 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빼주면은 n번째 항만 남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n은 2보다 클 때만.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것을 이제 1일 때도 성립을 하려고 하면은 뭐 S0를 트리비얼하게 그냥 제로
S1은 그냥 제로, 아니죠. S0는 뭐 0이다라고 이제 뭐 그냥 약간 형식적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n이 1인 경우에도 뭐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냥 n이 2보다 클 때만 고려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n이 2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식을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자, 이제 양변의 리미트 n을 k를 무한대로 본다죠. 그래서 뭐 n을 무한대로 본다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n-1. 자, 근데 자, sn은 당연히 리미트가 존재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sn-1도 리미트 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리미트를 양쪽에 분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sn이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sn이나 sn-1이나 둘 다 그 리미트 값은 s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s-s가 되고 그 값은 0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마크.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ak 값이 0이 아니면, 자, 그러면 시그마 k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ak는 다이버지한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급수를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ak의, 그러니까 각 항의 리미트 값이 0으로 가느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0으로 안 가면 이미 발산하는 거고, 0으로 가면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그쵸? 일단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그래서 자, 이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 k분의 파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다이버지해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항 k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코사인 k분의 파이를 이거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코사인은 연속 함수기 때문에 이 리미트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 k분의 파이는 얼마로 가요? k가 무한대로 가니까 k 무한대분의 파이니까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사인 제로로 가게 돼요. 그럼 코사인 제로는 얼마죠? 1이니까 1로 가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 각각의 항의 값이 리미트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버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k승. 자, 이런 급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다이버지예요. 왜냐하면은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k승. 자, 이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진동하죠. 오실레이트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다이버지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자, k가 무한대로 갈 때 ak가 0으로 가면, 자, 그러면은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컨버지한다. 이거를 보장을 하겠느냐?
자, 이게 보장하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 AK가 0으로 가지 않으면은 시리즈는 무조건 다이버즈예요. 근데 0으로 간다고 해서 꼭 이게 컨버지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이게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하는데 하모닉 시리즈라고 하죠. 하모닉 시퀀스라고 하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 K분의 1,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것은 다이버지예요. 자, 왜냐하면은, 이 S의 2의 n승. 자, 요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 항부터 2의 n승 번째 항까지 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항은 1, 그리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2의 n승분의 1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2의 n승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더하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 값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 더하기, 자, 2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죠.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자, 처음 두 개 빼고, 다음에는 두 개 묶고, 자, 그 다음에는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4개 묶고, 그 다음에는,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그럼 이건 몇 개를 묶은 걸까요? 8개를 묶은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디까지 묶느냐면은, 2의 n승 마이너스 1 플러스 1부터. 자, 왜냐하면 여기 앞에 있는 항에, 맨 마지막에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마지막 거겠죠? 자, 요거 마지막 항에 있는 거를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2의 0승이죠. 이거는, 2의 1승이죠. 2의 1승이고, 자, 여기는 2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2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2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있을 게 뭐죠? 2의 4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있을 게 뭐냐면은 2의 n-1승 그게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1만큼 해준 것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더해서 총 2의 m승까지 이렇게 더하게 됐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것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자, 그러니까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에, 각각의 묶음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로 다 바꿔줘요. 그러면은 5분의 1도 8분의 1보다 작고 6분의 1도 8분의 1보다 작고. 왜냐하면 가장 그 묶음 안에 있는 가장 뒤에 있는 값이 가장 작은 값이잖아요. 그 묶음 안에 있는 값 중에. 그래서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자, 이것보다 크겠죠? 그리고 플러스, 자, 여기도 16분의 1 더하기 해서 16분의 1. 그리고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자, 여기도 2의 n승분의 1 더하기 해서 2의 n승분의 1. 자, 그러면 자, 이 괄호 안에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2개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는 4개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 8개가 있겠죠? 왜냐면은 자, 여기 원래는 9부터 16까지니까 총 9에서 16 빼면 9부터 16까지 총 몇 개예요? 총 8개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16개 있겠죠. 그 다음 가로 안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 4개니까 결국은 근데 이게 2의 제곱개고 8개는 2의 세제곱개죠. 그러면은 요거는 몇 개일까요? 2의 n-1 쓴 게 있겠죠. 개수는.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다 더하면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자, 요거 4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4분의 2죠.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4니까 8분의 4. 그래서 2분의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결국은 2의 n승분의 1 거기다가 총 2의 n승 마이너스 1개 있으니까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개 해주면은 2분의 1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2분의 1의 개수는 몇 개인지 이제 세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자, 다시 2의 제곱. 자, 이거는 2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2의 4제곱. 그쵸? 그래서 여기는 물론 2의 n제곱.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로 하나당 지수를 생각을 해보면 2, 3, 4 해서 n까지 있으니까, 자, 여기 가로 이렇게 있는 것만 생각해보면 2부터 n까지니까 총 n-1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총 n개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분의 1은 총 n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더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값은 1 플러스 2분의 n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S의 2의 n승항, S의 2의 n승은 1 플러스 2분의 n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이 값은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1도, 자, 이 더 작은 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더 큰 값은 어떻게 돼요? 같이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자, 요 값도 결국은 무한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발산하게 되고, 따라서 저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값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자, 요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1도 다이버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보면은, 자, 그런데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1은 0이죠. 그래서 자, 이 ak가 0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그 급수의 수렴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자, 이런 사실을 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없네요. 자, 이런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코시 크리테리온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전에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코시 수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 AN, 수열 AN이 코시 수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정의는 for n이 입실론에 대해서,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am-an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데 언제 작아지느냐? m과 n이 이 앞에서 선택된 이 캐피탈 M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다, 그러니까 m과 n이 둘 다 이 캐피탈 M보다 크거나 같을 때
am-an은 자동으로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는 이런 n이 존재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코시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실수 공간이 완비 공간이기 때문에 자, 이 코시 수열과 그리고 수렴하는 수열은 컨버전트 시퀀스라고 하죠. 같은 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시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 되고요. 수렴하는 수열은 코시 수열이 돼요. 자, 그래서 정리 7.2.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코시 크리테리온에 대해서 코시 판정법이죠. 그러니까 크리테리온.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K가 수렴한다. 자, 이것은 무엇이랑 같으냐면은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s 자연수 n이 존재를 해서 이 a m 플러스 1부터 자, a m 플러스 p까지의 항을 더한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언제 모든 이 스몰 n이 일단 캐피탈 n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p는 그냥 임의의 자연수일 때.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 급수가 수렴하는 것과 자유로운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 같다는 게 바로 코시 판정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급수를 부분합을 수열로 봐주면은 그러면은 이 앞에서 얘기했던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것과 동치라는 것으로부터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증명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K가 수렴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자, 이것과 무엇은 동치냐면 자, 요것은 자, 이 SN이 수렴한다는 거랑 동치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얘기랑 동치겠죠. 자, 그러면 SN이 컨버지 하니까 자, 이것은 이 SN이 이 수열 SN이 코시 시퀀스라는 것과 동치예요. 그쵸? 자, 이 처음에 이 두 개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그 앞에 있는 수렴의 정의로부터 컨버지 한다는 것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 이것은 SN을 이제 수열로 봤을 때 그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그 컨버전트 시퀀스랑 코시 시퀀스는 일치한다라는 사실로부터 이제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SN이 코시 시퀀스라는 것의 정의를 써보면은 자, for every 입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s n 내추럴 넘버 n이 존재를 해서 sm-sn 자, 이 값은 입실론보다 작다. 언제? 약간 좀 이렇게 쓸까요? m-sn은 입실론보다 작다. whenever m, n이 둘 다 캐피탈 M보다 클 때. 자, 근데 이것을 이제 해석만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SM이라는 것은 자, 일단 이거부터 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은 일반성을 잃지 않고 무엇을 가정을 해도 되냐면 we may assume that 자, m이 m보다
자, 요것을 가정을 해도 돼요. 자, 요것은 왜냐하면은 자, m이랑 n이랑 어차피 그냥 기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게 sm-sn이나 sn-sm의 절대값이나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m이 n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같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m이랑 n이랑 같은 경우에는 sn에서 예를 들어서 sn에서 sn 빼면 자동으로 트리비얼하게 성립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성립한다 안 한다 판별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만 가정을 해도 돼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면은 자, 이 sm이라는 것은 자, ESM-SN이라는 것은 무엇이랑 같으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이렇게 요거랑 같고요. 자, 요것은 무엇이랑 같으냐면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m까지 AK랑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있는 m을 그냥 자, 마지막으로 요 m을 그냥 m이 n보다 크니까 m 플러스 p라고 그냥 정의를 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써보면은 for given 입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s natural number and such that, 자, 이 빨간색으로 산 걸 다시 풀어서 써봅시다. 그래서 a n 플러스 1 플러스 해서 자, n 플러스 1부터 m까지. 그런데 m을 n 플러스 p로 잡는다 그랬으니까 n 플러스 p. 자, 입실론. 그리고 for every, 자, 이 n은 m보다 크면 되고 이 캐피탈 m보다 크면 되고 and, 자, 이 만약에 우리가 이 p라는 게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이 m이 n보다 큰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p는 그냥 1보다 큰 임의의 자연수면 되겠죠. 그래서 p는 임의의 자연수. 자, 이것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코시 판정법의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 이 수렴성은 이 처음 부분은 필요 없고, 자, 어떤 캐피탈 N보다 큰 뒷부분에서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캐피탈 N이 존재를 하면은, 그쵸, 이 몇 개의 항의 합이 그러니까 몇 개의 항의 합을 하던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캐피탈 n이 존재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급수가 수렴한다. 이게 바로 정리 7.2의 코시 판정법의 내용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는 그냥 어떤 값이 되든 상관이 없고 그냥 꼬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꼬리 항에 의해서 이 수렴성이 결정된다. 자,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렘마로 적어보면, 자,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 급수가 ak, 자, 이 급수가 수렴해요. 자, 그러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잡든지 간에 그런 n, 임의로 잡은 선택한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 급수 시그마 k는 n부터 무한대까지 ak.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더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연수 n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죠. 자, n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이 급수는 수렴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더한 게 수렴하면은 중간부터 더하더라도 수렴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시그마 k는 m부터 무한대까지 ak converges for some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연수 n을 선택을 해서 그 n부터 끝까지 더하면, 즉 대충 중간부터 더했을 때 그 값이 수렴하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더하더라도 물론 수렴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이 렘마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물론 수렴은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수렴 값은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 자, 요게 s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k는 n부터 무한대까지 ak를 계산을 해주면 물론 이것은 s에서 첫 번째 처음부터 n-1번째 한까지 요 한 가지 합을 빼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